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1.13% 하락세 보이면서 2,92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2.9%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천선이 무너지면서 980선에서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 보였고요. 기간이 4,855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개인은 2,800억 원, 외국인은 1,700억 원 물량을 담아드렸네요.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은 개인이 사들였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2,453억 원, 외국인은 1,262억 원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3,800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유로스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우가 밝았어요. 새해가. 네네. 네, 드디어 한 살을 먹고 다시 만나 뵙는 건데 오늘 목요일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급락을 하는 하루였는데 새해 인사 겸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네, 아무래도 일단 지난번 지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3,000선을 일단 이탈시키면 상당히 좀 큰 하락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일단 지금 이제 연준이 일단 예상보다도 좀 빠르게 좀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좀 아무래도 일단 어젯밤 좀 미증시도 일단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또 그 뭐랄까 선물 같은 경우 선물과 옵션 쪽에서도 좀 외국인 포지션이 상당히 좀 하방 쪽으로 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은 조금 좀 상당히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만약에 또 내일 또 2,900선까지 일단 지지대가 하나 있는데 이 지지대까지 일단 무너진다면 지난번에 일단 하락도 한번 또 하락했던 것까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외국인이 하락으로 좀 베팅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 또 주셨고요. 새해에서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해주셨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로스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실시간으로 또 톡톡 남겨주시면 궁금한 점 바로바로 여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2시간 반 동안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을 또 집중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고민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이용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7856 기억하시고 꼭 입력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를 오늘 좀 무너뜨린 이유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가능성이다라고 오늘 한 줄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 장에 대한 한 줄 평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원래는 일단 3월부터 일단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제
뭐랄까 일단 회의록을 봐서는 예상보다 좀 빠르게 이제 뭐 그 기준금리 인상 내지는 일단 뭐 긴축 가능성 일단 논의를 함으로써 국내 코스피도 일단 3천선 무너진 이후에 힘없이 무너지는 일단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지금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아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좀 하락은 좀 멈출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시청자님도 많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장중에 조금 살짝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시면 또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또 일단 그러니까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많이 수익이 나게끔 일단 펼쳐져 있어서 아무래도 좀 사실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조금 현금 만약에 일단 좀 보유를 해놨다면 좋은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조금 인버스라나 이런 것을 좀 받쳐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부분인데 2,900선 라인에서 일단 지지대가 하나 있는데 이 지지대에서 일단 만약에 이탈된다면 예상한 것처럼 아마도 일단 2,850선까지도 일단 좀 열어놓고 조금 보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일 하루 더 내려온다면 아마도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지가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현재 지금 보시면 요건 일단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렇게 계속해서 추세가 맞고 올라가서 위쪽에 한번 찍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좀 지대되는 가격이 현재 15,000 라인 근처거든요. 내일 아마 이제 나스닥도 15,000이 일단 무너진다면 아마도 일단 국내 증시처럼 힘없이 아마 14,500이나 14,000 가까이까지도 한번 내릴 수 있는 약간 이런 상황으로 연출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은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좀 좋은 이슈가 있어서 좀 증시를 올라가기보다는 보합 수준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다행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예. 네,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지난주에도 이제 그 지수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 해주셨거든요. 정말 이 코스피와 코스닥 연거푸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비중을 좀 늘리든지 인버스를 좀 활용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게 3월부터이기 때문에 사실 1월부터는 사실 뭐랄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어저께 이제 돌발적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 좀 증시가 좀 데미지를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일단 상당히 3.3%나 빠지고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지금으로서 일단 그 투자자들의 일단 심리가 일단 조금 무너진 상태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적어도 한 좀 고통이 좀 1, 2주 정도 좀 수반될 수도 있겠다는 좀 뭐랄까 좋지 않지만 1, 2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빠지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하는 것만도 정말 다행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지금 상황은 일단 기사는 이렇게 났기 때문에 또 다시 좀 좋은 이슈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 그래서 너무 빨리 사실 저희도 사실 그래서 1월 달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이슈가 세게 나와갖고 좀 악재가 생겨갖고 좀 안타깝긴 한데 3월로 생각하고 일단 좀 너무 열심히 믿었던 게 좀 아무튼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좀 전 세계의 이 자본시장과 이 금리가 인상됐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좀 패닉 상태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코스피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네이버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플랫폼주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이버는 4.6%, 카카오는 5.2%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미증시에서도 이 인터넷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사실 오늘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일단 네이버가 좀 빠져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나라고 좀 네. 생각하면서 하루에 사실 이례적으로 일단 이렇게까지 빠진 적은 별로 없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뭐죠? 2021년 9월 8일에 빠진 거보다 지금 하락하는 게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서 보시면 지지되는 가격이 일단 무너지는 상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이제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올라와도 카카오는 한번 37만 원 그리고 38만 원대를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저항선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이렇게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도 거의 그렇고요. 카카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이버 살펴봐 주셨고요. 이번에는 카카오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카카오도 그 지지하는 가격이 일단 무너져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일단 네. 10만 9천 원대가 일단 지지하는 가격인데 어저께 무너지고 오늘 또 한 번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카카오 같은 경우 또 이제 네이버는 하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뭐 게임즈라든가 이제 이런 종목도 다 무너졌을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 그룹 전체가 네네네. 그래서 좀 빠지는 이 종목 가운데. 같은 게 일단 무너지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제가 볼 땐 그 카카오가 10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네. 네네. 그리고 일단 카카오 게임즈 만약에 무너진다면 10만 원이 네네네. 아무튼 다음 단계는 일단 갈 수 있다. 8만 원대를 네. 예상할 수 있는데 8만 원까지. 네네네. 근데 안 깨지는 게 일단 좋은 거겠죠. 지금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상장 이래 이제 뭐 카카오의 일단 최대 그러니까 최대 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뭐 포지션이 좀 없다면은 좋겠지만 포지션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카카오 전체를 카카오 내지는 카카오 게임즈 이런 요 그룹주들은 10% 이하 정도 비중의 10%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네.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또 한 번에 매수를 7만 5천 원대 했는데 사실 오늘 정말 많이 매수하면서 급락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오늘 또 급락이 또 14%까지 나왔고 네. 그래서 이 카카오까지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7만 원대를 깨트리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일단 카카오 게임즈를 일단 가지고 있더라도 네. 비중은 5%나 뭐 한 7% 정도, 요 정도까지 일단 보유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 게 낫겠다.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5% 정도까지는 일단 좀 감당이 되지만 만약 10% 넘어가게 되면 좀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으더라도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가더라도 그렇게 최대 카카오 전체를 일단 카카오 그룹주를 전체로 10% 정도 내에서만 일단 보유를 하시면 그나마 나중에 수습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카카오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좋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있고요. 뭐 카카오 그룹주들, 뱅크도 있습니다. 어떤 거 보시겠어요? 네, 카카오 뱅크를 일단 네, 볼까요? 카카오뱅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선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아직 상장했고 그리고 일단 다행인 거는 이렇게 5만 3천 원대를 일단 지키고 있어서 나중에 회복할 때 상당히 좀 반등이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뭐 사람으로 말하면 안 되고 아무튼 나무로 말하면 일단 지금 가지가 부러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디 가격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일단 상승이 좀 빠른데 예를 들면 일단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 상승하더라도 그 가격에 일단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한 번에 저항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카카오 페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 가격인 16만 5천 원대가 일단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지지 라인인 현재 일단 14만 원대까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종목에 신규로 들어간다면 내일부터 하루에 1%씩.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종가에 상관없이 이제 네. 10일 동안 하루에 1%씩 계속 조금씩 모아간다면 좀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한 번에 많이 들어간 건 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는 1년 만에 거의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카카오도 지금 10만 원 선을 위협받고 있는 수준인데 잘못하면 또 8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남겨주셨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카카오 그룹주들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또 특징주로서 오늘 이 정책 관련주로 탈모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가정용품 관련주로 해서 이 탈모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TS 트릴리온이 오늘은 상한가를 갔네요. 어제도 이 탈모 관련주들 이재명 이 후보가 또 정책적으로 또 탈모를 건강보험에 집어넣겠다 탈모약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틀 연속 강세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흐름. TS 트릴리온이요. 네. 네.
사실 일단 뭐 이런 종목을 일단 저희가 이제 크게 네. 이제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제 네. 어쨌든 일단 이렇게 상황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일단 좀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뭐랄까 이런 그러니까 멘트 말 그러니까 약간 이걸 만들어냈는데 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네.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요 확실한 건 분명히 일단 세력이 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관과 외인이 아닌 개인의 세력인 거죠. 사실 네. 좀 나쁘게 말하면 정부가 미리 샜다. 솔직히 말해서. 예. 아, 그래서 일단 그런 네. 거고요. 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유하신 분에게 상당히 좀 좋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뭐랄까 그 뭐 전문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네네네.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탈모 관련주, 네. 네, 좀 살펴봤습니다. 이 정책 관련주로 해서 아무래도 지금 대선이 또 앞다투어 네네네네네. 있고 최근에 하락장이 또 워낙에 깊어지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런 이제 정치나 인맥, 이 정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많이 하는 흐름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이 종목이 진짜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세력이 좀 들어와서 조금 강력하게 일단 끌어올리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 내일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현재로서는 아마도 이때 그 1,400원 돌파돼서 최고가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 현대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개인이 일단 보시면 한 1,500만 주를 한 번에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이거를 능가하는 거래량이 있는지 이제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보시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일단 확인해 보시면 한 번도 없다는 걸 일단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벌써 일단 거기서 조금 약간 이슈를 먼저 알아차리고 이제 들어가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네네네. 이제 대선 테마와 관련해서 네, 그렇죠. 조금 들어가고 싶다면 최근에는 또 안철수 테마가 네네네. 굉장히 또 상승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네네. 네,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안철수 테마 많이들 또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하락세를 좀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네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제가 일단 10만 원대에서 일단 한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크게 10만 원대만 유지된다면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얘기했었는데 네. 사실 저희는 이제 10만 원대에서 11만 원 초반까지 싹 넘어갈 때 거의 비중을 많이 좀 줄이긴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면서 그 대선 후보의 이제 그 어떤 후보의 이제 지지율을 좀 뺏어오면서 사실상 어떤 상황이냐면 그 양자 구조에서 사실 그 뭐랄까 표를 뺏어가면서 그 힘이 두 후보에게 이제 부분되면서 이제 한쪽으로 쏠렸는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주가가 좀 올라는 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숨고르기 하면서 조금 조정이 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 2차 구도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네.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선 충분히 차트적으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네. 네. 반대로 또 이게 급등이 있으면 또 급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또 그렇죠.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16% 넘게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쉽게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접근을 할 거라면 조금 어떻게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네, 자세를 갖는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네. 한 번 물리면 3, 4년 갈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실 때 지금은 그래서 네. 그래서 독하게 말씀드리면 당일날 시가만 공략하시는 게 딱 맞고요. 네. 시가에서 1, 2% 물리면 무조건 손절 치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뜨는 날 딱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올라가면 그대로 일단 기본 뭐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차트 리스트라서 하는 거지 사실상 이거는 어떤 이런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에게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차트 리스트라서 네. 차트를 많이 이제 응용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상 가급적이면 지금은 최소한 뭐 예전 가격에 예를 들면 이제 안넷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는 10만 원대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적정 가격 이상이니까 지금은 최소한 9만 원이나 10만 원 내려올 때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물려도 저는 솔직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리면 정말 한 3, 4년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길어졌네요. 좋습니다. 네, 안랩에 대해서 또 디테일한 이야기 주셨는데 특히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쉽게 또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단기적인 접근으로 정치 테마주들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7856을 꼭 입력을 해주시고 또 다음 코너에는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괜찮습니다.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도 철저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까지 전문가님 함께 해주시니까요. 천천히 이렇게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한 부분이었는데 반대로 이 상승을 또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휴마시스가 이 셀트리온과 이야기를 또 계약을 함께 하면서 또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 셀트리온이 또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셀트리온이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거든요.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미국 아마존과 또 아마존에 계약을 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많으실 텐데 셀트리온 그룹주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도 그렇고 일단 네. 보통 좀 조금 큰 회사들은 거의 좀 안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이 좀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세력 기관이나 외인 쪽에서 만약에 이제 끄집어 내리려고 하면 역시나 일단 큰 종목들을 일단 끌고 내려 그거부터 일단 그러니까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일단 제약 관련주의 좀 대표주라고 하는 주가를 끌어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손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조금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망가뜨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전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그나마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봤자 거기까지인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일단 올라가도 만약에 차라리 정고점이 뭐 2만 원을 돌파했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살짝 약간 이런 상황이면 좀 초반에 좀 들어와서 떠넘기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뭐 다행히 일단 떠넘기는 상황은 아니고 개인이 팔아서 오늘 좀 주가를 올리고 좀 그런 상황인데 다행인 거는 지금 상태에서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보유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네. 네, 셀트리온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호재인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다 보니까 네. 좀 큰 그룹들을 많이 매도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시죠. 네, 오늘 또 링네트가 좀 장중에 좀 상승을 좀 크게 했던 부분이 링네트가 아닌 한네트가 상승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오늘 한네트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실까요? 중국에서 지금 올림픽 개최에 맞춰서 이 디지털 화폐를 또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네트의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하락장에 이렇게 상승을 또 크게 한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시청자들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제 추세선을 지금 돌파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늘의 상승분에서 일단 8,000원 정도까지만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1,200원, 12,000원 정도까지도 일단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일단 내일 시가를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게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만약 시가를 밀리면서 눌림목까지 주면 힘이 많이 좀 붙인다는 얘기고 바로 내일 만약에 슈팅하면서 시가 지키면서 좀 올라간다면 좀 강력한 테마로 일단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일 당연히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보유 중이신 분은 시가를 밀리는지 일단 봐야 되겠고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일 8,000원 근처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매수를 잡아가면서 7,000원 손절 라인을 주면서까지 일단 계산해 준다면 어느 정도 일단 대응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누트 살펴봐 주셨는데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섹터로 상승세가 좀 많이 큰 부분이라서요. KCT는 26.56% 상승을 했고요. 로지시스 17.99%, 뭐 KCS도 13% 넘게 상승을 한 부분이라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그냥 지나갈 수 없을 부분인데요. 또 상승했던 종목 하나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KCT가 오늘 26.56%또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KCT의 차트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KCC도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네. 일단 지난번에도 이 종목을 또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7,000원대가 또 돌파되면서 이제 대세 상승으로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만약 보유 중이신 분들은 만약에 7,000원대 이하에서 잡았다면 아주 잘 잡으신 거고, 만약 7,000원 이상이라면 7,000원대만 무너지지 않으면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 종목도 똑같이 10,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 중이라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일단 좀 비중이 일단 어느 정도에 따라서 조금 비중 조금씩 줄이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무조건 7,000원 지켜야 되고, 네, 그래서 눌리더라도요. 그래서 7,000원을 깨지면 그때는 좀 재료가 소멸될 거나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7,000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올라가면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만약 이 종목도 내일도 마찬가지 시가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힘이 좀 좋다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밀린다면 일단 나왔다가 다시 7,000원 근처까지 밀려오면 다시 한번 그때 대시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KCT까지 또 살펴봐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는 장세에는 어떤 종목들이나 이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이라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어떤 종목들을 담아가실 것 같으세요? 지금 사실 오늘 그 뭐 화폐 금융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네. 시가총액이 사실 다 합쳐서 1조가 될까 뭐 한 2조 원 될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단타로 들어와서 이제 세력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붙어서 일단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형주는 아무래도 끌어올릴 수 없다 보니까 약간의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대선 뭐 이런 데서 좀 뉘앙스를 받으면서 좀 영향을 네. 받으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일단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적정 부위에선 아마도 좀 개인 분들을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에서는 네.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잘못하다가 올라가는 것도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는 것도 빠르게 올라가지만 이번에 보셨다시피 대형주들도 거의 10%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만약에 빠지게 되면 20%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확한 마디 가격에서 많이 밀리면 그렇게 아주 좀 정밀한 타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조금 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업종 이 상위를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이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조선이나 철강 부분의 이 테마들은 종목별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네, 업종별 철강 및 금속이 오늘 제일 높았고요. 건설업도 좀 요즘에 상승 추세인데 오늘도 좀 1.3%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네네네네. 운수장비와 은행, 또 네. 화학 관련주까지 오늘 LG화학은 상승을 좀 했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철강, 금속, 뭐 건설 사실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종목들 상승하는 흐름 볼 때 지금 어떻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좀 근데 매수의 기회 가져갈까요? 네네.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네. 2, 3월 안에 2, 3월까지 일단 건설주는 무조건 보유 쪽으로 일단 가거나 네. 긴 안보로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이 이제 거의 그 뭐랄까 초읽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이제 건설주가 마지막 일단 불꽃을 일단 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딱 시간이 일단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잠재워둘 수 없기 때문에 시가를 일단 끌어올리고 지금 일단 최저기라 생각하고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GS 같은 건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마 5만 원 한번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건설 그리고 일단 시멘트 그리고 뭐랄까 그 건설 자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이거든요. 사실 네. 건설이 좀 올라가면 다른 그 부자재 같은 것도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건자재나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건설 쪽은
현재로선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작년에 말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네.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조금 건설주를 들어가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차라리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아예 강력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까메기 ENC가 안철수 테마와 또 겹쳐서 호재로 20%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네. 전문가님이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까메기 ENC 이런 종목 들어가도 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왠지 이제 앵커님의 좀 질문에 좀 이런 종목은 조금 이미 좀 너무 이제 상승을 많이 했다? 너무 상승해서 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건설업의 이 유망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까무 ENC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요. 더 네.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종목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되니까 네.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면 최소한 5등분으로 나눠서 내려갈 때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네네.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100을 들어간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10만 원만 들어가시고 네. 4,000원에 20%, 20만 원, 3,500원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일단 다른 조금만 이제 이런 것보다는요, 약간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금호 같은 경우를 일단 볼게요. 네.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상승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네요. 꼭 이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추세를 일단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네. 시청자님도 한번 보시면 지금 12,000원만 돌파해서 12,500원 정도나 13,000원만까지만 안착하면 날아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제가 차트만 봤는데 약간 이런 종목 네. 좀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할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님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어떤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네. 그 대선 후보가 나오면서 그때 잘 달렸던 건설 회사를 사는 게 힌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일단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말이죠. 네. 굉장히 네네네. 좋은 정보가 방금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또 네.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더 또 이게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으시다면 네네. 그래서 아래 보이는 네네네. QR코드를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아직 건설주인데도 불구하고 달리지 못한 차트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오늘 보시면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아직 올라가지 못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노리신다면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진짜 건설주를 파고 싶다 그러면 일단 예를 들면 지역 그리고 일단 이렇게 회사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묶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일단 윤곽이 좀 나오실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그런 쪽으로 일단 가신다면은 되겠죠. 근데 이제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좀 이렇게 영향력 있을 것 같은 그런 회사를 찾아야 되겠죠.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 급락하는 흐름 게임주들 참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락한 테마 중에 또 게임주가 있었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또 게임주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있으실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카카오 게임주가 가장 오늘 하락폭이 컸고요. 그 외에도 10% 하락대를 보였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오늘 14% 하락을 했고요. 위메이드도 오늘 11%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12.88%, 네, 컴투스도 10.53%, 네오위즈 홀딩스도 12.84% 상승 하락을 하는 가운데 게임주들 이제야 좀 조정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럴 때 조금 담는 게 좋을까요? 메타버스도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게임주가 유난히 좀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좀 지난번에도 일단 앵커님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카카오가 조금 이제 약간 정책적으로 좀 많이 좀 그동안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네. 아무래도 일단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대선도 있고 또 이번에 또 한번 빼야 될 때 좀 강력하게 좀 빠진 이유도 지수랑 또 지수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현재 일단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일단 펀드멘탈이 좀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주가 이제 대세가 아니라 약간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전망하는데 저희도 사실 이 카카오 게임주를 좀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9만 원대에서 조금 뭐랄까. 좀 방심한 것 때문에 이번에 좀 크게 조금 손상을 입고 있는데 지금 상태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7만 원대나
75,000원대 좀 유지가 됐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대장주를 일단 뭘로 볼 거냐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카카오 게임즈랑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좀 보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진짜 카카오 게임즈가 정말 제일 먼저. 네. 제일 많이 얻어 터진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역시나. 네. 예. 그래서 일단 정말 그때 대장이라고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또 올라올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역시 대장이 꺾이니까 네. 아무래도 다른 종목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일단 게임주가 꺾일 때는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일단 대장인 거고 정말 뭐 시가총액에서 대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를 들어서 또 차트 분석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증시 이야기들. 더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인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 어떤 종목이 왔을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요즘에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씩 있는데 매수가가 79,000원이라고 해요. 비중은 10%라고 하고요. 오늘의 삼성전자 최근에 8만 원 선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76,900원 선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었네요. 네, 오늘 하루 흐름은 77,600원 선이 가장 고가고 그 이후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매수가는 79,000원, 비중 10%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아시는 종목이라서 일단 길게 설명할 건 없고요. 사실 일단 비중 10%가 어떤 상황으로 일단 들어갔을까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한데 시청자님 이렇게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상태 같으면은 뭐 삼성전자를 일단 손절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추가로 들어간다면 어디서 들어갈 거냐 일단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만 원 이하로 무조건 기다리셔라. 추가 진입하지 말고. 예. 물론 7만 원 이하까지 잘 안 내려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7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10% 더 사십시오. 이렇게 일단 설명드리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7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현재 9만 원이니까 평균 단가가 아마 8만 원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8만 원에 오면 그때 50% 줄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도대체 얼마큼 투자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에 만약 100%라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20% 투자할 건지 30% 투자할 건지 이게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30% 정도를 투자할 거라면 7만 원 내지는 7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10% 추가 내지는 20% 추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카카오입니다. 매수가는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이 종목 오래 기다렸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또 남겨주셨네요. 오늘 카카오가 10만 원까지 내려앉았죠. 5.2% 하락을 한 가운데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세였습니다. 네. 10만 5,500원이었던 시초가가 쭉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아까 전에도 이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가격이 좀 시청자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좀 생각이 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웃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13만 원에 주구장창 거의 10월 달에서 11월 26일이니까 거의 한 달 보름, 거의 20거래 이상 12만 원, 13만 원대를 일단 횡보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비중이 20%를 들고 있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거의 비중이 20%니까 거의 50% 이상 들어갈 수 있으면은 20%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이 비중 20%가 지금 부담된다면 이때에는 적어도 10% 비중 절반 정도 줄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때 12만 5천 원 그리고 13만 원대 왔다 갔다 계속 했었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 만약에 이때 보고 계셨다면 아마도 이때는 좀 비중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타깝고 지금 상황에선 그냥 계속 추가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8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10% 정도 더 담거나 20%더 담으셔서 그냥 추가 다른 종목 아예 가져가지 마시고 이것만 가져가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40% 정도 들어가면은. 그래서 일단 그때 만약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때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산 13만 원을 산 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8만 원이나 8만 5천 원 근처에 사신 것만 10만 원대 계속 파서 팔려고 하십시오 일단. 왜냐면 한 번에 지금 13만 원은 도저히 쉽게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래서 8만 원에 잡아서 10만 원을 두 번 팔면 12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것도 13만 원이니까 2만 원을 여기서 했으니까 두 번 정도만 해결하면 두 번 정도 20% 들어가서 10만 원을 팔면 이미 나중에 마지막에 팔 때는 두 번째 팔 때는 올 청산에도 이미 수익이 난 거죠.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 시청자님?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두 번 정도 접어서 판다 생각하시고 최대 20%까지만 더 들어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물려도 더 이상 추가는 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은. 그래서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오픈베이스입니다. 7,3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50%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매수가는 7,300원, 비중 50%, 오픈베이스. 오늘의 종가 이 하락장에서 그래도 4%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5,830원 선까지 올라선 가운데 장중에 급등세 보이면서 6,600원까지 가기도 했던 종목이네요. 최근에 흐름 살펴보시면 3,45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5거래를 연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 입니다. 오픈베이스 매수가는 7,300원. 네, 비중 50% 꽤나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이 종목을 3,700원대, 뭐 3,800원대 잡아서 일단 네. 드린 종목이긴 한데 시청자님께 이걸 50%나 일단 들어갔다고 하니까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가격이긴 하지만 네. 현재 상태에서는 만약에 7,3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선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가감하게 만약에 내일도 한 번 더 올라간다면 6,700원 그리고 일단 7,000원에 오면 가감하게 50% 정리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50%는 꾹 참고 계시다가 올라가면은 만약에 일단 8,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거예요. 8,000원 근처나 8,000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떨어지면 분명히 4,000원 근처까지 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집어넣으십시오. 빠진 청산하신 만큼. 그러면 충분히 일단 평균 단가가 7,000원에서 4,000원이니까 아마 5,500원, 6,000원 초반까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초반에 원래 들고 있던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또다시 6,000원이나 7,000원 본적 거면 그때는 올 청산하시면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튼 절대로 추가하시지는 마시고 7,000원 근처 6,800원 만약에 저항 주고 맞고 떨어지면 가감하게 50% 정리한다. 그리고 만약에 일단 계속 올라가면 8,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다만 떨어지면 4,000원까지 무조건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떨어질 때는 비중을 줄이신 만큼 축소시키면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부터 3,500원 사이 비중 담는 구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오픈 베이스를 만약에 공략한다면 3,500원과 4,000원만 공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올라갈 때는 6,000원, 6,500원에서 7,000원 정리.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좀 버텨보겠다면 한 번 더 올라간다면 8,000원에서 9,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픈베이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 게임즈 남겨주셨는데 매수가는 꽤나 높습니다. 98,000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카카오게임즈 74,100원 선까지 오늘 좀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장초반 시초가가 8만 원대였는데 이 74,100원 오늘의 종가가 가장 저가였네요. 14.24% 오늘 급락세 보였습니다. 상거래일 연속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카카오게임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도 이 종목을 조금 이제 계속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98,000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운 가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비중이 15%라 지금은 아예 추가하지 마시고 그냥 6만 원대까지 일단 계속 기다려서 그때 조금 비중을 담아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도 만약에 이 종목을 일단 보유 중이긴 한데 저희도 만약에 올라간다면 85,000원에서 9만 원대 비중을 축소할 생각입니다. 시청자님도 일단 참고하셔갖고 그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또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부까지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꼭 적어주셔서 이 톡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현재 지금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또 입장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78566을 꼭 입력을 해주시고 종목 고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유로스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